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냥 기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정말 깊은 하락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갑작스러운 중국 화웨이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아마 오늘 거의 다 한 기본적으로 3% 넘게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또 하락이 나올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그리고 별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 2시간 동안 내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9분 지나가고 있네요. 별톡방에 어떤 종목들 남겨주셨을런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는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예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로지 5분께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오늘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목요일 별톡방 분위기 체크해보러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려있네요. 우리 효섭님 방금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좀 위로 올려볼게요. 오늘은 30분 전부터 우리 키티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진정 2차 전지가 끝인가요? 하고 울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지금 이른 시간이지만 종목 상담 올립니다. 일찍 머티리얼즈 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키티님 아닙니다. 아마 끝이 아닐 거예요. 오늘은 거의 빠지지 않은 종목이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 방어주들까지도 SK텔레콤 이외에는 가는 종목이 없었어요. 오늘 모두 다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저희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우선은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피치님 미리 출첵이요 해주셨어요. 피치님 반갑습니다. 출첵 감사해요. 자, 그리고 키티님, 우리 피치님은 삼성전기를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키치님, 키티님 뭔가 헷갈리네요. 피치님과 키티님 모두 두 분의 종목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둥그레 왕자님 오늘도 혹시 울고 계신가요? 매일이 손절의 날이네요. 이러다가 집에서 쫓겨나겠어요. 한화케미칼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둥그리 왕자님 그래도 저는 둥그리 왕자님께서 손절 잘 하시는 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절을 절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둥그리 왕자님 존경합니다. 그래도 손절을 하는 날이 있어야 또 그만큼 손익으로 또 이렇게 메꿀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만 저희 시청하시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서 이 종목 잠시 뒤에 저희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먹방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에이지시스템님 기대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요. LG시스템님의 팬분이신가 봐요. 우리 먹방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이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토박스 코리아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둥그리 왕자님께서 지금 화나셨어요. 힘내세요. 자, 그리고 맹꽁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셨네요. 맹꽁이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키티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요. 죄송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 키티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웃걸거님 민재누님 만세라고 하셨어요. 우리 웃걸거님 제가 누님이 만든 거죠? 자, 우리 웃걸거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빨리 종목 신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먹방이님 하부님도 오늘 출첵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몸 관리도 꼭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톡스타 시간에 항상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장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봉수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봉투 선생 스타님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님, 화웨이 쇼크로 주요 증시들, 아시아 증시도 물론이고요. 또 미증시도 물론이고 저희 증시까지, 우리나라 증시까지 일제히 급락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진정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상승세가 정말 월요일에만 국한이 됐던 건지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스타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화웨이 관련한 충격액 때문에 하락했다. 이유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빠질 만한 장이었다고 보고요. 한국 시장 자체가 이미 좀 꺾이는 흐름이었었는데 사실 그동안 조금 반등이 나온 게 좀 과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역시 계속해서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는 그런 손해를 보기 전까지는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쉽게 이게 합의가 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무역전쟁을 이끌고 가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에서 생각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어떤 뉴스로 하락했다 그렇게 보는 건 맞지 않고요. 지수가 어차피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니까 지금같이 추세가 좋지 않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봉투 선생 스타께서는 지금 국내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 봉투 선생 스타에게 많은 연락해 보신 후에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주아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은 종목들이 내리는 하루였지만 넷마블 오늘 신작 출시 기대감에 그동안 올랐었는데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어요. 11%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게임주 중에 대형주들 그래도 참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지방에서 이제 PC방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를 개업할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10년 만에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작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기업별로 그리고 또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 먹거나 돈을 쓰질 않고 대부분 집에서 뭔가 일을 여가를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이랑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은 거에 그리고 10년 만에 신작들 많이 나오는 것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좀 게임 시장이 전에 비해서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장한 지 7분 만에 게임 순위 1등하고 이랬다는 소식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 톡스타 분들과 함께 게임주들 한번 서서히 짚어보시고 1월, 2월 정도 오랜만에 바닥에 좀 깔려있는 좋은 종목들 게임주들 짚어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임주아 스타의 의견 나눠드렸고요. 임주아 스타 앞으로 게임주 이외에도 모든 궁금증 오늘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이 시간에 많은 연락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펙 회의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진행 중에 있을 텐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현명한 대응 전략일까요? 네, 사실 이번에 감산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가가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 비중을 슬쩍슬쩍 늘려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해 줄 것이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고속으로 성장을 주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국장에서 소비 물량들은 갖춰주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셰일층이 공격적으로 생산 물량들을 늘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상승세가 타서 뭐 60까지 스트레이트 상승해주긴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장기 매수적인 포지션을 저가 매수 개념으로 ETF로 좀 주워 담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시스템스타일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LG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2시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고정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부자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은요. 우리 피치님의 궁금증부터 좀 봐드릴게요. 봉추선생 스타 앞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삼성전기 12만 7천 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를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일단 추가는 조금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굳이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대감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죠. 고점에서 거의 2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단기에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단기적으로 거의 지금 한 2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일종의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를 한 게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가격적으로는 지금 정도 추가를 해야 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이 좀 생기는데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량주를 추가했다가 더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손실만 더 커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보다는 지수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 본전이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저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지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굳이 계속해서 홀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종목이 하락한다는 건 지수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추가적으로는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000선 이탈 가능성이 생기면서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손실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은 굉장히 그 큰 추세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지수도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 강한 흐름, 최근 강한 흐름은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MLCC 관련한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빠진 이런 부분은 있어요. 10월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 주가가 이전부터 꺾였다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봐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LCC 호재는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주가도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봉투 선생 스타의 말씀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가시기 바랄게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별톡방에서 접수된 종목들로 가겠습니다. 우리 키티님의 종목이고요. 임주아스타 앞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30%.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물어봐서 죄송해요 라고 하셨어요. 키티님,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가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종목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이어갈게요. 스타님. 네, 멘트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일단 기관에서 주는 목표 주가는 65,000원입니다. 원래는 네. 기관에서 이제 중장기 포트로 일진 머티리얼즈 넣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장중 생방 TV 생방송에서 이 종목은 꼭 빼야 한다고 잠깐 뺐다 다시 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일단 매수가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에서 이게 전방 수요는 세니까 중장기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로 가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가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이 2023년도까지고 수주는 2020년도까지는 다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얼마 정도 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악재로 볼 수도 있는 게 SK가 증설하는 거, 그 다음에 두산에서 헝가리에 건설하는 거, 요렇게 셋이서 나중에 치킨 게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너무 먼 2023년도에 일어날, 2025년에 일어날 우려를 현재 2018년 겨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업체가 5개, 6개 정도고 기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돈을 부어도 결국은 이 시장을, 좀 가져가는 거지, 여기서 엄청 싸게 팔아가지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BYD 같은 경우에도 캐파 부족이라서 중국 내에서도 공장을 늘려도 공급량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2025년도면 전기차를 다 타는 시대가 열리고, 연평균 33%씩 시장이 계속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주는 목표 주가 65,000원은 2020년도 가격을 선반영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51,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51,000원에서 상단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쯤 도달하셨을 때 약손절로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 정말 장기 포트로 가져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은 계속해서 이 시장 좋다,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 연기금이나 이런 공제나 이런 커다란 기관들은 장기 포트 보통 3년 5년씩 보유해서 가져가잖아요. 그쪽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으나 우리 같은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숨막히는 느릿느릿한 종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51,000원대 다시 한번 내년 3월 전후일 것 같거든요. 이제 공장 증설 속도나 아니면 분기 실적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년 봄 정도까지 꼭 보유하고 가시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시기를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우리 둥구리 왕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AG 시스템 스타 앞으로 한화케미칼 21,60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24,000원은 언제쯤 올런지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표가를 24,000원을 잡고 계신가 봐요. 네, 일단 24,000원 잡고 계시려면 중간에 저항선 21,350원에 있다라는 거는 좀 미리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죠. 지금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주워 담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안 사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핵심 중기 정도 되는 기관들은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 21,350원 정도는 슈팅을 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기관들은 28,200원, 2차 목표가까지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번에 감자 들어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외국인들이 다 털고 나갔죠. 감자 들어간 이유 자체를 이거는 일부러 주가 끌어올리기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올해 재무가 안 좋아질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진행한 거다. 지금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올해 지금 3분기부터 재무가 무너지고 있죠. 지금 12월도 뭐 좋게 나올 거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연간 재무에서 그동안의 상승 랠리, 지속적으로 거의 매출액 기준으로 떨어짐 없이 상승만 해주던 이 랠리를 올해 처음으로 좀 깨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무 상태 올해 안 좋은 만큼 그 부분을 일부러 감자를 해서 주가를 지키기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다라는 관점에서 기관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차익 실현을 해준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16,000원대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은 저가로서 플레이 가능할 만하다 해서 지금 연기금이랑 기타 기관들은 주로 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편승을 해주냐가 중요한데 오늘 장에는 편승을 해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기다리는 거는 21,350원 한마디로 이제 개인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 단가를 뚫어서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해 줄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기간 수익률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가 대비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1,350원에서 한참 횡보하고 박스권 플레이를 보여줄 이 장 거래량들을 우리나라 기관들이 소화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21,350원에서 단가 플레이를 우리나라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쫙 개인들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지금 현재 개인들 물량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량들 전부 다 소화해주고 올라가주면 그때는 외국인들도 같이 편승해서 28,200원까지 2차 단가까지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타분들을 위해서 손절 라인 좀 정해드리면은 16,300원에 잡고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아예 초단타 스캘핑으로 가실 분들은 좀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둥구리 왕자님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계속해서 별독방으로 이어갈게요. 대박이님께서 봉추 선생 스타프로 토박스 코리아 1,005원에 10% 담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도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스타님.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좋지 않죠. 오늘 그 코스닥이 워낙 또 심하게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좋은 흐름이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좀 소외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묻어두면은 한 번씩 크게 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장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전 오면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하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이탈한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1,00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거의 최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수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수를 잘한 것과는 별개로 이 종목이 가는 건 또 별개라는 거죠. 단기 흐름이 조금 나왔어요.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흐름이 나왔는데 곧바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보다 훨씬 좀 약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세를 보십시오. 추세를 보면은 역시 지금 2017년 8월부터 하락했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 지수는 1월 30일부터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했죠. 그래서 이 시장보다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유통업종에 있는 그 업종보다도 훨씬 약하다는 거죠. 의류 관련주예요. 그런데 뭐 다른 의류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갈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흐름을 넘어서는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올해 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당장 상승할 만한 그런 그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홀딩했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 길게 끌고 가면은 수익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때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이님 본전까지 꼭 올라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최근에 참 좋지 않았던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은 빨간불을 계속해서 지켜냈던 종목입니다. 팅크웨어 3509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인주아스타 앞으로 8,700원에 20%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4월 이후로는 기관에서 리포트가 안 나온 거 보니까 탐방을 못 간 거겠죠. 일단은 스몰캡 쪽에서는 나름 연초에는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수출을 2014년도부터 했는데 사실 지금이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어떤 그런 무르익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판매되는 것들 중에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조금 중요한 것들은 12월 1일까지 상해에서 진행됐던 아시아 최대 규모 자동차 부품 전시회를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이 한 12월 말이나 1월쯤에 기사를 통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는 거, 그거 아주 작은 거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컵 모양 공청기 파는데 이건 다 외주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은 별로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 레포트에도 안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 샤오미 20만원대 폰을 수입을 해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 팅크웨어가 AS를 하는 그 곳을 9개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파는 거, AS 부분에 이 2개를 좀 해소를 해야지만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손절해야 될까요? 누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상황이다. 실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향 조정을 해서 9,000원까지는 상반기에 갈 수 있다고 보시고 지금 매수가에서 되게 약수익 정도에 내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주가나 수급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000원 정도가 좀 가장 이제 천전이다. 여기 돌파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거기서 한번 시원하게 빠졌다가 한동안 또 8,000원 이하에서 횡보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고 넘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팅크웨어에 대한 인주아스타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먹방이님의 종목입니다. AG시스템스타 앞으로 삼성중공업 8,00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또 이러니까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유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냥 손절 처리해버리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삼성 계열사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올해 매출액 기대도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4년째 지금 마이너스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주에서 이 종목은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웃기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좀 웃기는 흐름이 외국인들은 위에 상단에다 걸어놓고 기관들은 아래 하단에다 걸어놓으면서 지금 핑퐁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웃기는 양상인데 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80원 여기다가 아예 호가 블로킹을 걸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여기 올라올 때마다 본인들은 그냥 청산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흐름이 단가가 떨어지면 보통 손절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에서 단가가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은 보유 물량을 안 털고 있죠. 올라와서 본인들이 걸어놓은 호가 단가를 터치할 때만 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삼성그룹주는 어차피 떨어지면은 기관들이 매수할 거 우리는 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수한 데다 돈 안 들이겠다. 딱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급 보시면은 지금 떨어져서 6,500원 이하로 빠질 때 공격적으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있죠. 예. 이 주체를 좀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이랑 연기금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매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은 그냥 우리 뻘이 아는 게임이다. 어차피 삼성그룹주 그대로 폭락하는 혜택 안 지켜볼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우리는 매수 단가
아래에서 받쳐줄 거 알고 있고 다시 올라오면은 우리 단가 결국에 와서 터치하고 물량 털고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 단가에서 손절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본인들 단가를 지키면서 위에 호가블 녹창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더라도 8,280원을 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유 물량이 거의 최고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뚫고 올라간다고 만약 한들 지금 연기금리랑 투신에서 공격적으로 소화해서 올라간다고 한들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8,280원에서 저는 60%가량을 정리해드리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8,950원, 그 다음에 3차는 1,100원, 이렇게 해서 2차, 3차까지 청산 물량을 나눠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을 보유하실 분들께서는 어차피 기관들이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손절가는 6,280원에 잡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목표가가 워낙 지금 짧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손절가는 단타 물량들은 7,000원에 잡고선 미리 물량을 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물량들에 대해서만 6,280원 손절가를 잡고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이님의 의견, 먹방이님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종목 살펴볼게요. 남선 알미늄 맞으시고요. 네네. 2,440원에 40%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수익을 약간 내고 있어도 참 불안한 시장인 것 같아요. 아버님 궁금한 점 어떻게 되세요? 네, 이건 뭐 상승을 조금 하면 팔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어떤 스타님을 좀 연결을 해드릴까요? 예, 봉추 스타님. 봉추 선생 스타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그 매수는 언제 하신 거죠? 오늘 하신 건가요? 아니, 오늘 아니고 어저께. 예. 어제요? 네네.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우리가 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캔들을 봤을 때는 이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캔들이죠. 보통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기에 급등한 종목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좀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떤 추세를 보고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에 움직였던 게 역시 뉴스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 움직였던 건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건 역시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대선을 벌써부터 보고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대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이 큽니다. 그리고 이 대선이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이 추세를 이어서 계속 쭉 갈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좀 먼 얘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들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마주들도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들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렇게 좀 따라잡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을 따라잡았을 때는 단기에 급락했을 때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절하기도 어렵고요.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흐름이 좋은 종목이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받으면 아래에서 접근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내일 혹시라도 급등 출발한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보합권에서 적당히 움직이는 정도라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망하셨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출발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에 짧게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격 멜트가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 종목이 계속 뭐 폭등을 해서 계속 가준다면은 지금이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별톡방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갈 건데요. 우리 민재팬님 그리고 세희님, 체리님 입장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종목을 봐드릴 분의 아이디도 알려드릴게요. 우껄껄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임주아스타프로 비츠로시스 1770원에 10%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거의 8%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었네요. 스타님, 이 종목 지금 올라온 김에 좀 매도를 해야 할까요? 목표 주가를 드리면 그 가격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비츠로시스가 이 철도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47%입니다. 50%대를 아주 자잘한 회사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면은 제일 크게 돈을 버는 게 IT 융복합 부분,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게 첨단 그린 도시, 나머지는 되게 짜잘한데,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집중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조금 신기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열차에 남는 잉여 에너지를 가져다가 역사에 있는 역으로 공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기차나 지하철 타실 때 역정보 이렇게 그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그거랑 승강장 안전문 이런 거 이 회사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은 화웨이가 이란에 물건 팔아서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 CNN에서 북한이 양강도 영저동에 있는 미공개 미사일 기지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북한의 그러니까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에 퍼주면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암시를 통해서 오늘 중국, 북한, 남한 뭐 다 같이 이란까지 세트로 압박을 한 게 지금 이 종목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비츠로시스가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47%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남북 간에 열차가 사업이 하게 되면 여기가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이 회사는 직접적으로 뭔가 한 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 주가는 2,200원입니다. 그래서 2,200원을 돌파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고 앞으로도 정말 사업이 확장나서 자본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마음속의 상상의 그런 꿈에 퇴임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2,200원에 정리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약간 내시고 2,200원에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껄껄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도록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안토니언님의 종목 봐드릴 거예요. 에이지시스템 스타프로 한국전자 인증 8,030원에 10%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실 상당히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기업입니다. 사실 매출액 부분이 굉장히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인인증서 관련 파트에서 거의 독점 수준으로 위치해 있죠. 사실 몇 개 업체랑 예스아인이랑 지금 몇 개 업체랑 같이 시장을 나눠서 파이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자들이 거의 안 생기고 있는 시장이고 매출액도 그냥 매년 동결이죠. 매년 동결, 영업이익도 거의 매년 동결.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만 지금 이번에 좀 판관비 증가 때문에 살짝 악화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분기 매출을 보셔도 뭐 분기 매출 거의 똑같이 65 이렇게 찍는 기업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거의 회계 조작 아니면은 이 정도로 내오기가 힘드는데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 조작이 아니라 그냥 원래 매출액이 너무나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채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일단 자본금을 계속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실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들어오실 때는 원래는 매수를 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플레이 보시면은 최근에 개인별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상승해주면서 비중이 많이 증가했었죠. 사실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물갈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보유량들 7,000원대에서 평균 단가 맞춰져 있던 개인들 물량들이 이번에 쭉 폭락세 만들어내면서 한 번에 쫙 털렸죠. 네, 근데 이때 왜 폭락세가 나왔었느냐? 외국인들이 일부러 이 개인 물량들 털어내려고 가졌습니다. 네.
일부러 지금 보시면 본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죠. 차트를 일부러 내려가지고 개인들 물량들을 투매 물량으로 바꿔서 다 털어내고 본인들이 이 비중을 다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저가 매수로 본인들이 비중을 늘린 다음에 다시 평균 단가인 7,000원대까지 올라갈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장기 매수로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손절 구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굳이 포인트를 비중을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은 5% 미만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지금 형태의 단가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 개인들 물량이 최근에 살짝 비중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2차로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다시 들어올 생각을 못하도록.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볼 때 지금 3,420원에다가 단기 손절가만 잡고서 만약에 그대로 여기서 슈팅을 쏴주면 그대로 홀딩을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으로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눌러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낸다. 네, 그럼 그때 그냥 빠르게 손절 던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저가 다시 보시면서 바닥권 재차 잡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목표가는 4,370원, 2차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5,850원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 3개 포인트랑 별개로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 공시 단가였던 7,000원까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도 크게 밀리는 흐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홀딩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토니언님의 종목 봐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 또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맹꽁이님께서 봉추 선생 스타프로 HSD 엔진 관심 종목인데요. 내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당장 매수하는 건 반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에 이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따라잡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반등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가격이 이 정도인데요. 뭐 내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또 확 빠져서 조정을 크게 받는다. 그랬을 때는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워낙 단기 차트가 좋죠. 이게 지금 차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수익을 거둘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매수하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 하락하면은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하락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가격 자체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HSD 엔진이 두산 엔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최대 주주가 변경됐어요. 6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됐는데요. 변경되기 전에 이미 그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 매각 이슈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매각되고 나서 좀 흐름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온 건 역시 이게 조선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최근에 흐름이 조선주들이 괜찮은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 선박 엔진 쪽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반등이 나왔을 뿐이지 뭐 크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수급이 좋다든가 실적이 좋다든가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목이라는 게 시장이 꺾였을 때는 같이 꺾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물론 우량주가 아니고 개별주 차원의 종목이라서 혼자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이 이 정도 나온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 4,500원 이하로는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말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꽁이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임주아 스타프로 게임주에 대한 질문 들어왔어요. 우리 힘들다님께서 임주아 스타프로 민재님 네오위즈 내일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이분은 제가 게임을 알못인지
아는 앤지를 테스트하려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게임 시장이 안 좋아지는 동안 게임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탈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전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을 하네요. 지금 뭐 포트나이트 PC방 이용 수익을 반영을 할 거고 4개월 동안 무료 서비스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실적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니 목표 주가가 얼마나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PC방에서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거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게임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 배그 점유율이 40%에서 20%로 내려갔는데 1년에 할까 말까 이 게임이 들어갈 확률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시를 하는데 이건 정말 꿈의 얘기고요. 지금 신규 게임들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는 그 이름 3글자로 된 건데 뭐 하여튼 한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넷마블하고 비교해서 뭐 다 게임에서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사시는 게 너무너무 좋고 기관이 목표 주가를 21,000원까지 줬다가 13,500원으로 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11,000원까지도 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안 사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그 오늘 인트로 때 저한테 넷마블 어떠냐고 물어보신 것처럼 그냥 민재님이 넷마블 얘기하고 넷마블을 사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굳이 게임을 사신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고 했는데요. 임주아스타님, 혹시 3글자 게임벨인가요? 아니요. 그 게임 제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별톡방에 네네. 좀 올려주시거나 우리 임주아스타의 개인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종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세희님께서 봉추 선생 스타앞으로 삼호화전기 남겨주셨어요. 28,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삼화전기 이게 지금 좀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죠. 자, 뭐 매수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뭐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워낙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흐름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작은 게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은 추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지금 낙폭이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는 추가를 하려면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30% 정도 추가를 해야 돼요. 시장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이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추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아니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고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2,700원에서 지금 2만 원이 깨졌지 않습니까? 50%가 넘게 60% 정도 지금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랬을 때는 이런 상황은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종목은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역시 중장기적인 어떤 이 흐름이 끝나고 이제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이 종목을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15% 정도 적당히 정리를 하십시오. 본전까지 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지수의 흐름이 반등이 나올 때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 금방 본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의 흐름이 오히려 종목의 상승을 막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었을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본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상승하려면 40% 정도 상승이 나와야지 본전이 가겠죠. 그럴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뭐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시거나 반등하면 마이너스 15% 정도의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접근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희님의 종목을 끝으로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2부에서는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내드릴게요. 선물 타가세요. 퀴즈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가 석유 자본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수출국들이 결성한 조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IMF, 2번 UN, 3번 오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린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신 후에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